네, 안녕하세요. 개구경TV 김기환입니다. 예, 오늘은 일생일견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한번 좋은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일생일견이라 하면 말 그대로 내 일생에 일견, 좋은 개 한 마리를 가질 수 있느냐, 또 키워낼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목표 같은 그런 말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지금까지 개를 번식하면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개를 한 마리 번식했느냐. 그러면은 이게 목표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죠. 예. 한 마리를 한번 내 인생의 목표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그런 개를 내가 만들어내서 여러 사람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개가 있었느냐. 이게 일생일견이라고 우리 견계에서 주로 많이 쓰는 말들입니다. 그럼 너는 일생일견이 있느냐? 근데 저는 있습니다. 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진돗개를 말하는 거죠. 그 개 이름은 장용산입니다. 이 개는 백구 진돗개 순놈인데요. 이 이름은 장용산이라는 진돗개가 태어난 곳이 옥천에 있는 장용산이라는 산 밑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산 이름을 따서 장용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장용산은 옥천 군유림인데요. 휴양림으로 근동에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동에서는. 거기에 이 진돗개 한 마리가 태어났는데요. 이 강아지가 너무나 제 눈에 들어가지고 이 강아지를 제가 분양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가 성장을 해서 전람회 출진해서 상력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진돗개라는 평을 받아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장용산이라는 진돗개 이름을 우리 구독자분 중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혹여 있을 겁니다. 또는 소문으로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개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일생일견이라는 주제 하에 이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개구경 TV 이 컨셉이 여러 가지 좋은 개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개든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개든 제가 특색 있는 여러 가지의 진돗개들을 우선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다음 소개할 진돗견이 스케줄로 준비가 돼 있었는데 요즘 날씨가 고르지도 않고 눈이 오다 비가 오다 이래 하는 바람에 지금은 촬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됐어요. 그래서 여건이 될 때까지 제가 이렇게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할 장용산이라는 진돗개는 제가 너무나 아끼던 그런 진돗개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진을 보면서 저의 옛 추억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사진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장용산의 얼굴 사진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예, 이게 사진이라 그렇게 실물과 같이 이렇게 잘 표현이 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래도 이미 없는 개니까 이 사진으로나마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개는 그 엄마가 진이라는 그 백구 진돗개인데요. 원래 이름은 그 주인이 진이라고 불렀는데 이 개가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사냥을 하고 이러던 개라 그 올가미에 이 발목이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산에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올무에 걸려서. 그 개가 이거 집에 안 들어오니까 백방으로 이렇게 찾아봐도 개는 찾을 수 없었어요. 걔 얼마 후에 이 개가 이제 집을 찾아왔는데요. 이미 그때는 올무에 발목이 걸린 게 괴사가 돼가지고 발목이 절단된 채로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가지고 집에 와서 쭉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그 한 집에서 생을 마감한 그런 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개를 부를 적에는 그냥 발이 3개라 이래가지고 산발이라고 불렀어요, 그 개를. 근데 여기가 그 장용산이라는 그 휴양림 밑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 관광객들이 거기에 자주 들락거렸어요. 이 집에서 그 개를 묶어서 키운 게 아니고 그 촌 마을이니까 그냥 방사해서 키웠어요. 그 지가 이제 산으로 가서 놀다 오기도 하고 집에 와서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거기는 포도농사를 짓고
이러는 그 농가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 관광객 중에 진돗개 좀 이런 안목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 개를 보게 된 거예요. 아, 개가 이렇게 거기 돌아다니는데 백구가 너무 잘생겼다. 막 이런 소문이 진짜 주위에 돌게 됐어요. 저는 한동안 그런 걸 몰랐었는데 저희 회원 한 분이 그런 말을 저한테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제 고향이거든요. 저희 그 본가하고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내가 그걸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개를 한번 보러 가게 됐는데요. 가서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저희 친척, 동생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동생 이런 좋은 진돗개를 키우고 있네 그랬더니 나도 이거 진돗개라고 이렇게 해서 어디서 그 선물로 받아온 개인데 그 아는 분이 그 좀 고위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언뜻 얘기가. 근데 그래서 그 선물을 이 진돗개 한 마리를 강아지를 선물을 받았는데 이 중간에 키울 여건이 좀 안 돼가지고 이제 이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개가. 근데 이 사람은 뭐 이게 좋은 진돗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선물 받은 개니까 그냥 진돗개라고 하고 이제 이놈을 가뒀는데 이 집에는 그 이 개 말고 그 진이라는 그 산발이 개 말고 황구가 한 마리 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거는 뭐 순종 그 토종 진돗개라고 하기보다는 진돗개 그 잡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진돗개 잡종이 귀도 더 쫑긋하고 성품도 쾌활하고 외모도 좀 잘생긴 것 같아가지고 그 황구가 진짜 좋은 개고 이 진돗개는 이 진이라는 진돗개는 그냥 뭐 현찮은 개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냥 키우는 대로 키웠는데 이 생김이 이 진돗개들은 이 성장 과정에 그렇게 이쁘질 않아요. 대개가. 좀 문열이가 없고 쫀졸이가 없고 뭐 좀 어벙하니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진돗개들이 어린 시절은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진돗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게 뭐 좀 현치한 개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 개가 뭐 별로로 생각하고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나중에 크면서 하는 행동이 먼저 가지고 있던 그 황구하고는 완전 천양지차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 개가 이거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진돗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들랑거리면서 개를 구경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 개에 대해서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렇게 저도 가게 됐는데요.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그 진이라는 개를 막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번 안개 때문에 그 친척 그 동생 집에 그전에는 잘 왕래가 없었는데 이 개 때문에 제가 자주 가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이 개 자랑이 대단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뭐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거기 뭐 대랑거리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양반이 어찌나 이렇게 입담이 좋은지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이 개보다도 그 양반 그 입담이 좋아가지고 거기를 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례로 들면은 이 개가 쥐를 잘 잡는데요. 바로 잡힌 놈은 그냥 물어서 그 뜰판 위에 그 신발 벗어놓는 대도리에 딱 주인 보라고 그래. 며칠 몇 날을 애먹이고 이렇게 해서 쥐구멍에서 안 나오고 계속 빼질거리고 이렇게 해서 잡은 쥐는 아주 패대기를 쳐가지고 가족을 홀랑 비키다시피 해서 이렇게 거기다 잡아다 놓는데요. 그러고 여기는 그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 먹으러도 좀 들락거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잘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거기 이제 일단 마을이기 때문에 아주 그 안에서는 뭐 서로 흉어물 없이 이렇게 잘 지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연탄도 떼고 그럴 때였어요. 그러고 농사 짓다 보니까 뭐 농기계도 필요하면 지나가다가 뭐 빌려다 쓰고 뭐 또 갖다 주고 뭐 이런 게 그 촌의 그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냥 타치를 안 해요. 그냥 다 통과시킨답니다. 근데 집에서 뭐 물건 뭐 한 개든 뭐 연탄 한 개든 뭐 연탄불 꺼트려서 연탄불을 빌리러 왔든 뭐 하나 집에서 가져가는 건 절대 대문 밖을 못 나가게 한답니다. 이놈이. 뭐 이렇게 그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그 영리하다는 거예요. 뭐 그러고 닭이 이제 그 촌이니까 닭을 키우면은 같이 풀어놓고 키우잖아요. 그러니 야생같이 이렇게 키운 닭은 한 마리 잡아 먹을래도 잡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저 옛날에 그 고향에 있을 때 이게 보면은 이 닭이 얼마나 잽싼지 이거 붙잡지를 못해요. 그 닭을 잡아먹고 싶어도 붙잡지를 못해서 못 잡아먹는 그런 형편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진이라는 그 진돗개는 주인이 야, 저 닭 잡어 그러면은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그 닭을 탁 잡아서 앞발로 딱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고 뭐 그 일예인데요. 이 개가 그렇게 너무나 영리하고 사냥도 잘하고 뭐 꿩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잡아가지고 집까지 다 물고 오고 뭐 사람보다도 더 영리하다고 뭐 아주 가면 그 개 자랑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개가 외모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이 장용산의 모습이 그 얼굴이나 이런 체형이 그 엄마를 많이 닮은 개예요. 이런 귀폭이나 이런 것도 그 개도 이렇게 귀폭이 암캐도 넓고 후두도 좀 이렇게 잘 발달되고 허리가 특히 암캐지만은 두껍고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그게 특징은 뭐 허리가 튼튼하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뭐 그게 나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걔가 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오는 사람마다 개가 좋으니 어쩌니 이러니까 이제 이 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 이제 전에는 이 개를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교배를 해서 새끼를 냈는데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개가 너무 좋은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새끼를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동생한테. 아, 동생, 이거, 이 좋은 개를 그 되도 안 한 개하고 이 새끼를 내보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그 진돗개 전문가가 있는데, 거기에 좋은 종견들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데려갈 테니까
이 눈으로 직접 보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숫개를 골라서 이 개하고 교배를 시켜라.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그래요. 아, 형님이 진돗개를 그렇게 좋아하고 저거 하는 일은 나 이제 처음 알았다고. 그러다 그러면 형 말 믿고 한번 거기를 가보자. 그래 발정이 오면은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고 와서 이제 제가 전에도 가끔 제가 여기서 그 이름을 거명했지만은 그 현주섭 씨하고 저하고 이제 진돗개에 대해서 이제 뭐 같이 이렇게 맨날 토론도 하고 개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가서 그 양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양반도 이미 그런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듣고 있었던 차예요. 그래 한번 그 배를 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현 사장도 거기를 가 보더니 걔 좋다 이거요. 형님 이런 개를 저기 좋은 개하고 교발해서 형님도 그 강아지 한 마리 거기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키워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 나도 그럴 생각이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있었는데 이 개 주인이 발정이 왔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개를 그 진이라는 개를 데리고 현수섭 씨 견사에 갔죠. 가서 이제 개를 구경을 하더니 그때에 당시는 배영진 씨의 3대라는 백구 진돗개가 굉장히 매스컴도 타고 인기가 있을 때예요. 수렵견으로서 수렵 능력도 뛰어나다 이래가지고 그런 당시인데 그때 현수섭 씨가 이제 도치라는 3대 아들을 거기 견사에 갖다 놨을 당시에요. 근데 이 개가 3대도 사이즈가 크지만은 이 도치라는 개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오람했어요. 진이라는 진돗개를 가진 이 주인이 그 도치라는 개를 보고 야, 개 좋다. 이 개로 교배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 개 주인이 워낙 또 고집도 있고 이 개에 대해서 또 자부심이 커져 있는 상태라 거기다 대고 더 이상 어떤 이런 충고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현 사장도 그렇고 도치는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개를 도치로 교배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새끼가 이제 들어가지고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치하고 이거를 교배를 했기 때문에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갔죠. 그런데 어느 날 현주섭 씨 견사에 이제 갔는데 현주섭 씨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 진이 먼저 교배 하간 거요. 자영산에 있던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도치하고 도저히 안 맞고 그래서 우리 집 이 백호하고 이렇게 교배를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니 그때 도치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도치로 교배 안 했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가 그냥 백호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거 얘기가 틀려지는데? 그때가 이제 이 진이가 새끼를 난 지가 한 4개월 이상, 한 5개월 됐나요? 그 정도 아마 지나서 흘렀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당시에.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 장용산이 있는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이미 강아지들을 다 이리저리 동네 사람들한테 다 놓아줘가지고 강아지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거기를 그 옆에 포도밭이 이렇게 높다란 언덕에 있었는데 그 포도밭 그 뚝이 이렇게 높은데 거기에 하얀 백구 강아지 한 마리가 딱 장대꼬리로 꼬리를 딱 치켜들고 서 있는데 그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린 강아지인데도 풍기는 포스가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 어디서 이런 촌동네에 저런 놈이 굴러댕기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엄청 궁금하더라고. 그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저기 있는 저 흰 강아지 저거 누구네 개냐? 그랬더니 형님 그거 우리 찐이가 난 강아지인데 저 윗집 형님이 뭐 남하러 다니면서 데리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 마리 그리 줬어요. 그러니 야 그걸 왜 벌써 줬냐? 그랬더니 뭐 형님 뭐 오지도 않고 뭐 이래가지고 뭐 저 형님 그냥 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동생한테 그 부탁을 했죠. 사실 얘기를 하고 여차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저 개를 꼭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얘기 좀 잘해서 저 개를 내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해다오. 그랬더니 이미 저 형님한테 준 건데 이걸 이미 준 거를 내가 어떡하냐. 내가 내 집에 있을 때 같으면 형님 그냥이라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야 뭐 꼭 저개라 된다는 법도 없지 않느냐. 내가 혈통도 확실한 이런 백구면 백구, 황구면 했고 내가 저종만한 강아지를 한 마리 주고 또 동생한테도 내가 좋은 개 한 마리를 선물할 테니까 그러고 또 저 개주인한테 내가 뭐 사료값이 됐든 사료금이 됐든 내가 섭섭하게 조금 해주겠다.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저 개를 내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해다오. 이렇게 해서 그날은 그냥 왔어요. 한 두세 번 가서 이제 이 동생을 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생이 또 거기 이장도 보고 또 그 마을 전체에 이 파워가 좀 셌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결심만 쓰면 이건 무조건 성사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강아지를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개가 이 장용산이라는 이 개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가지고 이름을 그때는 그 강아지 이름도 뭐 없었어요. 근데 이 개를 가져오는데 더 애를 먹었던 건 뭐냐면은 이 강아지가 그 집에서 그 자기 주인 따라서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나무하러 가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뭐 꽁을 한 마리 뭐 그냥 생포를 했다나 뭐 이래서 물고 왔다나 뭐 이래가지고 이 개를 다 가져오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래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개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장용산 밑에서 이게 태어난 개다 그래서 제가 얘를 장용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개는 저희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참 특대우를 받아가면서 이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이제 성장을 해서 전람회에도 출품이 됐고, 그래서 그때 그 심사를 맡았던 분이 진도의 최창대 그 선생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이 개를 이제 상업도 줬지만은 제일 높게 평가한 부분은 그 눈이었어요. 안색이. 지금 이거 사진상에서는 이런데 이게 아주 농갈색으로 짙으면서도 이 검은 눈동자가 거의 없어요.
여 위에 보면은 여기에 볼펜으로 조금 찍은 듯한 이렇게 조그만한 눈동자만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 안색이 그렇게, 이 백구는 안색이 그렇게 진하지 않거든요. 하다. 근데 얘는 또 그렇게 안색이 좋았어요. 그래서 최창대 선생님이 이게를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안색이 좋은 게다. 안색이 좋은 건 성품도 좋고 수업성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최창대 선생님이 갖고 있던 큰 백구라는 개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근데 딸인가, 손녀딸인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큰 년인가, 작은 년인가 하는 이름을 가진 큰 백구 혈통의 암캐를, 서울에 있는 이 최창대 선생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우리 협회 회원인 최혁봉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개를 거기서 분양을 받아와서, 분양 받아올 적에 최창대 선생님이 이 개가 발정이 오면은 대전에 있는 김교환이가 가지고 있는 자용산이라는 개가 좋으니 거기 가서 교배를 붙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최혁봉이라는 분이 이 자용산이 교배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교배를 해가서 번식을 했어요. 제가 이 개를 키우면서 애부로 교배를 시킨 거는 그게 처음일 거였어요. 그러고 그 이후에도 제가 교배를 시켜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교배를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장용산이가 그때부터 사람들 눈에 띄고 또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제 유명세를 띠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또 한참 협회 일을 본다고 이렇게 좀 하고 다닐 때라 또 현주섭 씨나 우리 회원들이 그러더라고. 회장님 이렇게 회장직을 맡으면서 점잖지 못하게 전람회 같은 데 가서 개를 출품합니까? 나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 꺼리낌 없이 이제 이렇게 그러는데 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장용산에는 이런 예부 이런 행사나 이런 데 제가 출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번식을 쭉 하면서 이제 오랜 기간 저와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개를 팔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게는 내가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줄 때까지 저와 함께 같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개를 소개하는 거는 이렇게 그림 한 장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정보를 드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그때 당시에 짧게 촬영된 동영상이 좀 있어요. 그거 하고 또 요것보다는 이제 밑에 새끼 용포라는 개가 또 있었습니다. 그 용포는 얘보다 더 유명해요. 그거를 제가 또 다른 분한테 제가 분양을 해서 그분이 전람회에 몇 개 협회를 다니면서 최우수상을 다 휩쓸다시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용포는 이 자용산이보다는 더 유명세는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걔는 이 애비 자용산이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가지고 일부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개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은 이 코는 이렇게 다몽색으로 이렇게 좀 벗겨져서 좀 그런데,
뭐, 이 진돗개 백구는 이 다문색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그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이 이렇게 귀에 있는 데나 이런 데가 누런 털이 많이 보이시죠? 이런 데도 조금 있고, 이 등 쪽에서부터, 지금 이 사진에서 한번 등에서부터 이렇게 그 목 있는데 여기까지 이 누런 털이 여기서 늘었습니다. 이 또 저 정강이 있는데 이게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모색이 조금 누런 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사항이 되기도 했었는데, 뭐 저는 이 진돗개 백구는 올 화이트는 없어요. 그건 진돗개가 아니에요. 진돗개는 이렇게 누런 털이 부분 많냐 적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다 있습니다. 또 있어야 토종 진돗개예요. 그게 진돗개 백구에게 저는 특징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 뺀 나머지는 얘가 체형도 굉장히 단단하고 탄력도 엄청 좋은 게예요. 예, 수렵성도 있고 성품은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개입니다. 얘는 어떻게 그 고집도 세고 성품이 강직한지 주인인 저도 야를 함부로 다루지는 못했어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가 마당에 있으면 대문에서 절대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 주인 욕하면 자는 무능해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그런 뭐 실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 성격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얘가 죽을 때도 한 17일간 아무것도 안 먹고 이게 그 나중에 그 호흡기가 결국은 호흡기로 이게 병이 돼버려가지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 먹고 17일을 있다가 죽은 애인데요. 얘는 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절대 주사바늘 한 대를 야를 못 찔러요. 막 물라고 입을 탁탁 꼬그래서. 그만큼 물도 절대 주사기로 빼가지고 내가 그 물을 요 입 옆에다 여기다 막 누워서 다 죽어가니까 이렇게 해도 절대 목으로 안 넘겨요. 그 얘는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 주사도 못 맞춥니다. 아주 얘는 뭐 함부로 지 몸도 건드는 거를 잘 허락을 안 해요. 혼내키려고 막 이렇게 하면요, 점프해가지고 막 사정없이 달려듭니다. 저한테 위해를 안 가고 이렇게 할 때는 큰 뭐 꼬리 흔들고 별 애고 다 합니다. 이제 그런 이런 어떤 성품을 가진 그런 진돗개에 있어요. 이런 귀나 이런 모양이나 뭐 얘는 애모로도 뭐 거의 흠잡을 데가 저는 없다고 봤던 개예요. 이 눈의 생김이라든가 이 안색이라든가 성품 뭐 이런 이 체형을 이따 보게 되면은 뭐 좀 이해가 가실 건데요. 너무 이제 제가 이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게 과장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이런 그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좋은 개로 평가를 했던 개입니다. 그러면은 요 개가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한번 다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때만 해도 이 장윤상이가 저희 집 뒷마당에 제가 이렇게 경사를 짓고 여기다 있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뭐 이런 게 저 앞에 있던 경사는 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여기는 단위로 제가 이렇게 해놔서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요 사진은
마당에 이제 묶어놓고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요거 이제 앞에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 긴장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제가 그 찍은 사진인데요. 이 용산이 키울 때만 해도 이 마당에 이렇게 아주 잔디가 쫙 있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이놈들을 내놓고 막 이렇게 계속 키우다 보니까 이 잔디들이 다 죽고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그 배경으로 마당 나올 때 보면은 다 맨 흙이잖아요. 맨 땅이 돼버렸어요. 이때만 해도 여기가 파란 그 잔디가 쫙 깔려 있고 그랬던 그때 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 사진을 한번 보면은 요거는 이 장용산이가 11개월 될 때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좀 뭐 이 상처를 입어서 제가 이제 그 스프레이를 뿌린 건데요. 근데 인터넷이나 이런데 장용산이 하면은 요 사진이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이게 이제 11개월 때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현주섭 씨가 그때만 해도 대전 시내 그 반암동에서 이렇게 개를 키우고 있을 당시인데 여기 그 집 대문 앞입니다. 내가 용산이를 이제 데리고 여기를 놀러 갔었어요. 놀러 간 김에 여기 마당에 잠깐 세워놓고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 11개월 때 여기 첫 털갈이를 막 해가지고 털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만 좀 남아있고 이런데 이 장용산이가 이거 꼬리도 이렇게 이 장대입니다. 그래 요때는 좀 설익은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이목구비가 이때만 해도 우리도 뚜렷하게 이렇게 갖고 있을 텐데 이제 그때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사진은 장용산이 아들 용포라는 개예요. 이 다른 사진들은 지금 뭐 없어가지고 이때가 이 용포가 한 12개월 막 넘었거나 뭐 거기 있던데 이때 그 장견조로 이 정읍 전람회 때 이게 출진했을 때 모습이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이렇게 촬영된 건데요. 근데 얘가 그렇게 커가지고 전람회에서 여러 번 그 이곳저곳 그 전람회에서 그 챔피언을 먹고 유명했던 그런 개예요. 근데 이 개도 제가 가지고 있었으면은 뭐 저는 이제 이런 요때 용포를 여기 전람회 한번 출진해서 요때 입상을 했어요. 이때 얘가 이제 처음 그 다른 사람들 앞에 이제 이렇게 모습을 보였던 건데요. 이 개는 제 애비 장용산이보다는 덩치가 컸어요. 키도 크고 이런 그 발목이나 이런 뼈대가 얘는 겹개형이에요. 굵고 이 허리통도 굵고 이 두상도 이 머리도 거기에 이 체격에 맞게 큽니다. 그래서 얘는 아주 이 힘이 넘치게 이렇게 그 생긴 그 백구였는데요. 그 얘는 이제 그 요런 그 귀가 이게 이 요쪽 귀에요. 요 귀가 요 귀 쓰는데 아주 힘이 들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장용산 애비가 귀가 이게 잘 안 섰던 그런 그 유전자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놈도 여기가 요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인가? 장용산 선사죠. 그 용마라는 개가 또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두상도 이렇게
크고 좋고 아주 개가 튼실하고 모질도 얘들보다는 더 기른 중장모 모질을 갖고 있었는데 이 귀가 이게 벗고요. 안 썼어요. 한쪽 귀가 반 벗고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이제 이 갠신이 이거를 섰는데 또 시간이 흐르니까 이것도 다 주저앉았어요. 이 귀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게 또 뭐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 손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저 전라도 광양으로 그 개가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후대를 번식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제 소문은 들었는데 어쨌든 얘들이 이런 구성이나 생김이 아주 잘 이렇게 유전이 됐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이때 이제 전라도고 모안에 있던 분이 최종화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진돗개 아주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부가 전람회 1년 내내 어디서 하던 시즌별로 전람회 하는 데는 모두 참석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아주 그때 당시에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법률이라는 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유명해졌던 분인데 그 이후에 이제 다음 타자 개를 찾고 있던 중에 이분이 용포를 여기서 처음 보신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성견이 됐을 때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장용산이도 집에 있었고 얘도 있었고 뭐 그 밑에 애들도 있었고 이랬던 때인데 그 어느 날 그분이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이 개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 개를 좀 나를 달아. 이게 팔으라 이거예요. 근데 안 판다고 하니까 마당 한가운데 아침에 오셨는데 이분이 난 12시가 되더라고 안 가고 계속 땡냥기에 막 더운데 막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죠. 이 용포는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장용산이도 있고 이래서 얘가 빛을 못 본다. 그렇잖아요. 이 더 좋은 개 밑에 얘가 있어봐야 무슨 빛을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정도면은 이 개를 정말 유명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스타를 만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밑에서 이렇게 2인자로 네가 여기서 있느니 더 좋은 사람한테 가서 한번 유명해져 보거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개를 그분한테 보내게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져간 일주일 후에 모 협회 주최하는 그 전람회에 가서 최고 챔피언을 먹어가지고 상품으로 금을 7돈인가 뭐 10돈인가를 이렇게 탔다고 저한테 바로 그 현장에서 전화를 저한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축하를 많이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이 용포가 굉장히 이제 여기저기 그분이 그 전람회에 출진을 해가지고 또 그분이 개를 잘 관리합니다. 운동도 아주 열심히 시키고 도로도로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저한테 있을 적에는 그렇게 뭐 끼케야 동네 산책이나 하고 뭐 산 하나 삐끔 조금 올라갔다 오고 그런 거였는데 그분이 가져가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이 개를 운동을 시키고 다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좋은 개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용포가 아주 유명한 개가 되고 또 그분한테 가서 많은 새끼를 번식을 하게 됐어요. 교배도 뭐 여기저기 많이 해서 자손을 많이 퍼뜨리게 된 그런 개예요. 그래서 저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용포만한 개도 이렇게 좀
키워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용포보다는 장용산이를 더 애지중지했기 때문에 이제 얘는 거기 가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제 몫을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요놈들 말고 또 하나 이제 그 철마라는 그 백구가 있는데, 근데 장용산이 계열이에요. 고개를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개가 철마라는 개였는데요. 예, 요것도 장용산이 그 손자입니다. 요놈은 손자인데, 요때가 한 뭐 9개월 요렇게 됐을 때예요. 얘는 이제 어릴 때의 모습인데, 이놈은 예, 보는 것과 같이 기풍이 단단했던 놈이에요. 뭐 아직 이때는 성견이 되기 전이라 뭐 그런 개를 가지고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이렇게 품평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도 이때만 해도 이런 숭심도 좀 넓고 두상도 체격에 맞게 이렇게 크고, 이 볼갈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뭐 자세도 반듯하고, 이 성품도 아주 좋았던 놈이에요. 근데 이 개는 제가 성견이 되더라 키우지를 못했던 개라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요 철마라는 개도 제가 이거 이제 그 용산이 후대로 이거를 키우려고 했었는데, 또 어떤 분이 뭐 이래저래 이래 해가지고 이거 뭐 당신은 개도 이제 장용산이도 있고 뭣도 있고 이래 한데 뭐 같은 혈통 뭐하러 많이 갖고 있느냐, 이거를 나를 달아, 그럼 내가 가서 잘 키워보겠다 이래가지고 잘 키울 줄 알고 이 개를 보냈어요. 그래야 이제 장용산이 혈통들이 여기저기 가서 이름을 날려주기를 저는 바랬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져간 이후로는 함흥차사예요. 아무 연락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모르는 애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양반한테 굉장히 좀 서운한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얘는 지금 이 코도 이 배꼽지만 이렇게 새까맣게 나왔어요. 그럴도 그렇고 뭐 이 잘만 키우면은 얘는 아주 좋은 진돗개가 될 수 있는 그런 다분한 그런 그 소질을 갖고 있는 그런 개였다고 저는 판단이 됐었는데, 이 개가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이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기가 보면 다 배경이죠. 이 나무가 지금도 그대로 여기 우리 그 마당에 있는 이런 그 배경의 나무인데, 이게 오래전 사진인데도, 그래,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도, 이놈도 너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개예요. 이런 개를 가져갔으면은 잘 좀 관리해가지고 세상에 좀 이름을 내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다 묻혀버린 거예요. 이런 개들이 이름 한자도 남기지 못하고 다 사라졌으니, 얘가 철마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그 철마라는 뜻도 나름대로 저는 있었어요. 이제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요게 그 장용산이 혈통 중에 철마라는 개였다는 것만 제가 한번, 어차피 장용산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혈통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야가 참 이게 마음에 드는 그런 개였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 사진이 있네요. 이게 그 용포 사진인데요. 이 용포가 이제 이때는 거의 성견이 다 돼갈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도 그 털갈이가 이게 이제 거의 예, 끝나갈 무렵에 이제 이 모습인데요. 개가 아주 구성이 좋습니다. 예, 이거 보시다시피 이제 이 그 모가 환모를 다 하고 이 모가 제대로 이렇게 갖춰지면 여기 갈퀴나 이런 데도 이게 아주 보기 좋게 잘 돼 있고 이런 지금은 털갈이 하느라고 듬성듬성 이렇게 빠지고 막 이래 돼서 본연의 모습을 잘 표현하기가 좀 그래 됐는데 지금 이렇게만 봐도 개가 굉장히 당당하고 기백이 좋지 않은가요? 예. 이 꼬리는 말린 꼬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장대인데 거의 장대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사진상에는 뭐 이렇게 얘가 나왔는데 근데 얘가 이제 가서 아주 뭐 유명해지게 된 거죠. 예. 여기 이제 그 모안으로 가기 전에 이 모습들이죠. 예. 근데 그 이후로 거기 가서 또 나이가 들면서 얘가 굉장히 다듬어지고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사진인데요. 요 사진은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이제 그 전에 인터넷상에 요 사진도 많이 떠돌아 다녔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사진을 캡처해 가서 이제 올리고 그랬는데, 제목이 이제 얘 사진을 올려놓고는 얘가 누군지도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장용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이렇게 촬영한 사진인데, 이제 여기만 이렇게 나오니까 이 진돗개 안색의 이 표본으로 사람들이 이 사진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여기 보면 보이실 거예요. 이 눈동자가 이렇게 조그만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짙은 농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장용산이 내가 이 안색을 찍느라고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이 사진이 나도 여기 있네요. 있어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하는 건데, 이때 모습이 이제 잔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가 이제 젖혀 보이고, 이게 밑에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되는데, 이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를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진돗개 눈이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며, 또 안색은 어떤 안색을 갖는 게 좋은가. 그렇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색이 좋다고 막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게 이 촉기가 있고 이렇게 눈에 이 눈빛이 좋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뭐 이런 좋은 안색을 갖고 있는 개도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제 개만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요. 저는 이 개에 대한 자부심이 그만큼 큽니다. 어디 가서 내가 이 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부끄러울 일도 하나도 없고, 누구든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한번 저한테 얘기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 개가 제가 지금까지 개를 키우고 오면서 정말 대단한 개다, 자랑할 만한 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눈을 한번 조금 더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제 이 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여기 그때 빛이 반사돼서 이게 좀 이렇게 약간 크게 이렇게 찍혔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이 동자가 위에 조금만 이렇게 보이고 거의 검은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어떤 때 보면은 우리가
저 사자의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사자의 눈 색하고 이 동자 이런 모습이나 이게 거의 흡사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런 형태를 얘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 안색을 이 눈을 보고 뭐 안 좋다고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뭐 아주 그만큼 이게 이 장용산이의 이 눈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이렇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용산이가 결국은 오래 이렇게 살지 못하고 한 9살 정도에 얘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된 과정을 뭐 어떤 그런 저만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가슴 아픈 그런 사고가 좀 있었는데 그 얘는 그 산에 가서 제가 못 모르고 얘를 이제 뭐 그 운동 삼아 혹시 뭐 수렵성이 있나 이렇게 하고 산에 데려갔다가 아주 제가 못 볼 걸 봤습니다. 얘가 토끼를 한 마리 잡았는데요.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능선을 넘어가 보니까 이놈이 토끼를 잡았는데 막 토끼를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막 그냥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뺏어야 되는데 이 뺐던 옆에도 오도 못하게 하도 으르렁거리고 이놈이 이래가지고 제가 다시 그 꼴을 안 보려고 다시 안 보이는 데로 이렇게 능선을 넘어와서 한참을 기다리니까 얘가 뭐 그놈은 토끼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여기 피를 많이 여기 주둥이에 붙이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개를 그 큰 개는 절대 산에는 안 데리고 갑니다. 그 꼴을 뭐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수렵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은 초도 없어요. 내가 운동을 시키면 그냥 동네 산책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또 뭐 1년 미만 됐을 적에 운동 삼아 산에 잠깐 그런 놈들은 가봤자 이렇게 짐승을 잡거나 그러진 못해요. 그래서 뭐 그냥 운동 삼아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수렵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뭐 산에를 자주 가서 이렇게 사냥도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 뭐 거의 뭐 아주 근처도 안 갑니다. 그런 제 그런 옛날 기억도 있는 그런 개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소중한 개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소중한 것뿐 아니고 진돗개로서 감히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뭐 할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얽힌 뭐 이놈이 9년 동안을 나와 같이 생활했는데 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또 얘들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얽힌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스토리는 굉장히 많지만은 오늘은 지금도 너무 장시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영상을 올리고 이런 걸 보고서는 아빠 너무 말이 많아. 너무 길어. 편집을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충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욕심에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뭐 좀 더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